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2% 하락한 거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1포인트 올랐습니다. 1포인트가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2% 하락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면서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또다시 2%가 간밤에 밀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이나 경제 방송들에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베어마켓입니다. 이제 미증시도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거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고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식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경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금리 역전이 됐지만 한 1년 반 2년의 시차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 버티다가 주식을 파는 걸까요? 역발상으로 사야 될까요? 고민들은 또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이제 FOMC가 시작이 돼서 수요일 성명서가 발표하죠. 우리는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내용 주목하게 되고요. 오늘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장 무엇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출발 마케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들 잡고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뭘 봐야 되는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도 내년 정부가 전망치 내놓았지만 별로 좋지 않고 글로벌 시장도 좋지 않고 경기는 안 좋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나름 의미라면 의미입니다. 네. 먼저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으니까 지난주 후반서부터 사실 미증시가 금요일도 세게 깨졌고 어제도 세게 깨졌고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이 선반영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어제는 또 하락을 녹일 이유가 없었던 거고 좀 이따가 하락 세 가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새로운 건 전혀 없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어제 시장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현물단에서도 선물단에서도 매수 들어갔으니까요. 게다가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IT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떴었는데요. 오늘 반영할 시장은 일단 야간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 0.9% 거의 1% 가까이 그러면 하락폭으로 따지면 한 20p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하락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1700 간다, 1800 간다 이렇게 부르는 시장으로 읽기에는 무리가 여전히 있는 이 시장이라는 점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유가가 드디어 50불을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유가만 주구장창 올라갈 때 그때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어요? 비용단이 올라간다라 그러고 우리가 체력은 안 되는데 비용만 올라간다고 그때 악재 반영했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유가가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또 반대로 불리하게 또 해석하죠.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를 잉태하고 있어서 유가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과거에는 올라서 안 좋고 지금은 빠져서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금리 올라가는 부분으로 큰일 났다 하던 시장이 얼마 전 시장인데 요즘 들어서는 금리 빠지는 거 보고 이 향후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빠져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시장이 빠지니까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금리가 튀어도 괜찮은 거고 유가가 올라도 괜찮은 거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빠지고 유가가 빠져도 그래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는 딱 시장 방향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하락 사유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까지 굵직하게 반영해 있었던 하락 사유가 더 커지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면서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주 후반서부터 갑자기 미증시가 2%씩 연달아 빠지는 이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한 이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만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가 얘기합니다. 이거 지난주 목요일 얘기죠. 최근 유로존 경제 전망치가 유로존 경제가 예상보다 약하다. 그래서 전망치를 하향한다. 이건 A니까 B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똑같은데요.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막 불어 넣어주면 그래서 결말은 뭐예요? 통화 정상화로 간다라고 있는 거고 막 앓는 소리를 합니다. 막 죽는 소리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가겠다. 뭐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짓습니다. 마리오 드라기가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12월에 QE 마무리됩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 인상 없어요. 라는 얘기는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한 100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로 시장이 놀랐을 리는 없죠. 근데 이 밑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깎아내리는 부분, 그걸 22장이 시인한 부분이 큰 거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축소됐지만 뭐 유로존의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도 장단 금리가 크게 축소되고 있어서 그럼 여기도 경기 위축 보고 있는 겁니까? 라는 해석을 충분히 녹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듣고 미국도 약해지는데 유로존이 반전을 보이지 못하고 싸그러지는구나 라는 우려감이 뭐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건 뭐 우리가 그 이전에 본 뉴스니까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 적자가 그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더 늘었고 그러면 난리를 쳐도 이거 안 주네요 라는 해석에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 발표가 수출도 예상보다 굉장히 덜 나왔고 수입은 뭐 예상보다 큰 폭으로 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는 이런 이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으로 서로 박터지게 싸워 보니까 이긴 쪽은 하나도 없고 뭐 한쪽은 뭐 코피 나고 한쪽은 이빨 부러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얻은 게 없더라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던 자리에 중국의 3대 이 지표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고정자산 투자는 뭐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산업 생산이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이 10년 내 최저치 5.4% 나왔고 소매 판매는 8.1% 예상치보다 크게 못 나왔고 지난 이 수치보다도 0.5%포인트 빠져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읽으면은 그래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이 시작되겠네라고 읽으면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데 지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유로존 경제도 망가지는데 중국도 지금 뭐 여의치 않구나 침체로 가는구나 라는 쪽으로 뉴스를 더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하락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하락 이슈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읽으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뜨지 않습니다. 매도의 상당 부분이 포커싱 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포커싱 맞춰서 내려갑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 원투 값이기 때문에 인덱스에 쏠린 매도가 나가도 이런 현상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를 좀 넘어서서 거의 완벽히 포커싱 맞춰서 나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반도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뉴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죠. 1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6% 느렸지만 우리 이거 과거에도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YOY 값은 계속 플러스가 뜨는데 이거 줄고 있고 MOM 값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전월비 데이터 대비해서 빠지기 시작해요 라는 뉴스를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미 한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2개월 연속 하락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이번에 본 건 아닌데 지난 뉴스를 곱씹어 보다 보니까 그럼 이 속도대로 가게 되면 내년 1월, 2월 요 정도 되면 아마 지금 가격이 밀리고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 YOY 값으로 마이너스 찍히겠다. 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트폰은 원래 누워 있었는데 앞으로도 뭐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고 수요를 뒷받침했었던 서벌램 수요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좀 이게 둔화된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강세폭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하는 정도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높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낮게 부르는 데는 13조를 이제 안 불러요. 과거에는 15조, 16조 부르던 실적이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뭐 13조 밑을 부르는 증권사들도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지난 금요일 날은 입 달린 증권사는 이거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날 리포트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어닝 추정치 하향, 목표가 하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진작 하든가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뉴스랑 섞어서 보면은 해석이 좀 빠른데요. 여기 뉴스를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수입 데이터가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났더라.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기를 한번 보죠.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수출 비중 25% 넘는 거는 뭐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대한민국 수출 중에 뭐가 제일 주도하는지는 반도체라는 점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중에서 70%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인데 중국 수출 수입이 저만큼 좀 전에 뉴스 본 것처럼 망가졌으면 중국 데이터 부진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 그중에서 반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뉴스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설득이 가능한 뉴스를 안고 있었을 거고 향후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무역 분쟁에서 다소 좀 이 리스크를 다운시키고 나면 개선되는 움직임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 같이 좋아질 거라는 점으로 이어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도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도체에 대한 이견을 만들었고 그런 이견이 모이다 보니까 오버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지금 공급 과잉으로 들어가 있는데 100% 위에 있으면 오버서플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되는 시점을 한 내년 하반기, 3분기 요 정도 시점으로 잡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 1, 2가 약하죠. 그래서 세 번째 하락 사유,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이쪽에 탄성 둔화가 불가피하게 존재했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만큼 밀린 거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이 하락거리들이 전혀 없었음을 감안해 보면 금요일 날 낙폭이 과했으니 어제는 좀 이 선반영 측면에서 막아낸 거고 어제 하락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으니 오늘 1% 정도 하락 반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1,700, 1,800 보는 시장으로 설명할 만큼 새로운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뉴스가 새롭게 뜬 건 없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또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가 이제 미국의 FOMC입니다. 대통령은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 관료들까지 나서서 FOMC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금리를 지금으로서는 올릴 확률이 훨씬 높지만 어쨌든 FOMC가 이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올해 마지막 FOMC 반전의 서막이 될까? 올 남은 기간이 좀 짧은 게 아쉽지만 네. 네. 반전의 서막도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반전의 서막이라는 네. 표현 제가 썼으니까 제가 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롬 파월도 사람입니다. 제롬 파월도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저렇게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눈치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은 다소 좀 과하게 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지금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면 미 금리는 2.5%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를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최근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점도표는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놔야 내년에 2019년도에 이 연준의 금리 스케줄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굵직한 하락 사이어 두 개 중에 두 개가 연준의 행보 걱정하는 금리 인상 행보 걱정하는 이슈하고 미중 무역 전쟁 이슈였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섞어서 두 번째 코너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이전에 얘기했었던 중립금리가 멀리 있어요라는 표현과 중립금리가 이 발 아래 있어요라는 표현은 표현만 들었을 때는 정반대의 표현이지만 어떻게 읽으면은 달라진 거 하나 없는 이 제롬 파월의 말장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중립금리가 멀리 있어요라고 봤을 때는 금리 추정치의 상단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중립금리 바로 아래 있어요라는 거는 이 금리 추정치 하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달라진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말장난이냐 뭐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는데 시장은 우리한테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힌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횟수를 미국 연방 기금 선물에 반영된 금리 선물에 반영돼 있는 횟수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 횟수가 1회치를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9월에 찍은 점도표는 내년 3번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점도표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2020년 데이터는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하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시각이 맞다면 실제로 2020년도에 금리가 인하 값으로 올라타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그때 신나게 깨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피날레 시장, 원래 공연 같은 데를 봐도 슈퍼스타는 맨 마지막 공연에 나오게 되거든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오프닝 무대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피날레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증시가 굉장히 좀 괴로운 증시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도 팔자의 저주가 먹혀 들어갔네요. 98, 08, 뭐 20에 18, 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구자는 다 팔자를 고치는 이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9년, 뭐 이 99년, 09년 아마 2019년도, 2018년도의 우려는 뭐 상당 부분 다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날레, 뭐 폭죽 터뜨리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제일 출발사상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야 되는 뉴스가 연준이 할 만큼 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시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둔화 값을 확인하고 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 시장도 이제 파티를 끝내고 파티를 빠져나가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19년을 시작하는 첫 뉴스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 연준의 인사들 발언을 보게 되면
지표 의존적이다, 뭐 데이터 디펜던스,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데이터, 이 나머지 경기 데이터들이 이 핫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탱할 만한 재료들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증거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정치인이 합의 언제예요? 끝에 머리에 하죠. 예, 원래 정치인은 머리가 까마나 노라나 항상 끝에 가서 이 합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안도 결국은 소소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록도 안 넣는 소소히 넘어가가지고 예산 합의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박수 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 끝나고 나면 21일이죠. 의회 예산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 나오는 건 뭐예요? 셧다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실 셧다운 우리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미국의 전국 불안이 호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까지 그래 왔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마 반전의 포문을 열어줄 것 같고, 우려하고 있는 셧다운 우려도 감소세를 타게 될 주 후반 뉴스가 나오게 될 거고, 지금 벌써 미중 무역 협상은 요즘 새로운 뉴스 안 나오죠. 불리한 뉴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떨어뜨렸고, 제로에 근접하던 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한 점, 이 점이 시장에서는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세 가지 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세 가지 이유, 이번 주에 반전의 서막을 알릴 거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오늘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참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그 피터 나바로까지 나서서 니네 너무 독립성 주장한다고 갈 길 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관료의 국장급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 아닙니까? FOMC가 이제 당면한 과제이고요. 세 가지 이슈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안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이만큼 빠진 자리에서 더 빠질까 봐 우려하는 그림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시장 20p 정도 하락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반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반영할 만한 이 새로운 뉴스는 없고, 오히려 개선세를 보여줄 뉴스가 대기 중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이 시각을 유효하게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꽤 어려운 그런 하루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중심 잡아봤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